수요일 아침 반찬은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시사평론가와 변호사를 통해서 본 사건을 진단해 봤는데요. 오늘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성 혐오에 따른 범죄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많은 이들의 추모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혐, 남혐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네, 남성의 경우 남성들을 모두 잠재적 가해자로 보느냐에 반발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됐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계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약자에 대한 범죄 해결책은 없는지, 이 같은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공홍재 씨와 김재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이번 살인 사건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가장 먼저 드셨어요, 공홍재 씨?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범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소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치 외국의 범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무서운, 남성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김재우 씨. 네, 저는 최근에 강력 범죄가 이게 늘어난 건가 이런 걱정도 조금은 들었고요. 이번 지난 5월 1일 날에 대전에 있었던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났던 10대 청소년이 어떤 20대 여성을 벽돌로 뒤에서 묻지마 이렇게 내리쳤던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좀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에 듣고선 좀 공포감을 좀 느꼈고요. 예. 심지어 남성인 저도 이 옆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뭐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조금 경계심도 조금 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분들에게는 이번 사건이 얼마큼 또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을지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보존을 위해서 이제 강남역의 추모 메시지를 서울 여성가족재단과 시민청으로 이전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 사건의 경우 다른 유사한 사건과 달리 추모 여기가 좀 대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됐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나요, 김재우 씨? 네, 저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보여줬던 성적 차별에 대한 그런 분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실에 폭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이번 사건만을 두고 일어난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뭐 어느 유명 개그인의 그 여성 비하 발언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혐오가 분노로 이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나 더는 이번 사건이 일어났던 강남역이라는 장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뭐 이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서 일어난 이 강력범죄에 대해서 특히 여성들은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재 씨.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숱하게 여성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숨죽이고 있었던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 강력하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용기가 이런 추모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에 시달렸다고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이 동기가 여성 혐오 아니었냐라는 입장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공재 씨는? 네, 여성 혐오 범죄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자가 남성들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성이 나타났을 때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무리 뭐 정신병력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여성의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여성 혐오 범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피의자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라는 게 수사로 밝혀진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여성 혐오라는 부분,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희석되는 건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과 여성 혐오가 이게 과연 따로 가야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따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남성 그리고 여성, 남혐, 여혐으로 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분명한 거는 이 정신질환이라는 병력이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강력범죄에 대한 형을 낮춰주거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이 부분은 여성 혐오
대한 그런 그 원인과 동기들이 있었던 여성 혐오 사건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복합적인 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많은 남성들이 또 이런 여성 혐오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가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 이런 시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여성들은 이제는 그냥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좀 불안하다는 입장이라서 남성을 좀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선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공재 씨? 그 사실 뭐 저도 남성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뭐 기분 나쁘다 그 이상의 그런 피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찝찝하네. 왜 다 범죄자로 보는 거지? 남성은 그 정도 수준인 거에 비하면 여성들은 뉴스만 보더라도 가정폭력이니 뭐 데이트 폭력이니 뭐 성추행이니 이런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남성들이 이렇게 여성 폭력의 대다수가 사실 남성들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남성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여성 폭력에 대해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각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더 남성들이 노력을 하고 재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정 능력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나쁘다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수많은 여성들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남성들이 일단 자각하는 것이 가장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 체계 중에 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범죄로 이제 처벌하는 그 규정인데요. 그 형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이미 상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니까라는 그 전제 하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전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남성들이 화장실을 갈 때 여성들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까? 이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남성들이 훨씬 더 강자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꼭 이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데에서 좀 이렇게 뭐 꺼리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을 한번 그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자, 한 경찰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97%가 남성이 가해자고요. 이들 범죄 대상의 88% 그러니까 90% 가까운 수치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건데요. 이 같은 통계 다른 나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기형적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유독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다고 보세요? 그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가부장제가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사실은 뭐 꼭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요즘에 뭐 취업도 안 된다 그리고 무슨 뭐 장사도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남성들이 자신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여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성을 평등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들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뭐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일간 네. 베스트 사이트인데요. 거기 이제 글들을 가끔 뉴스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여성 혐오가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서 건전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담이나 뭐 취업이 안 된다거나 뭐 데이트를 못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여성들을 공격하는 성향으로 풀어내려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가부장제가 이어져 온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게 성향들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일상에서 이런 범죄들, 특히 뭐 또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렇게 뭐 데이트폭력 이런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최근 들어 더 심각한 건 아닌가라는 다시 한번 좀 걱정이 조금 드는데요. 왜 이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분노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강자가 아닌 상대적인 약자에게 풀어내는 건 아닐까. 만약에 그 이번 사건처럼 보는 것처럼 그 피의자가 다른 남성 5명은 가만히 보내고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보다 더 강자이거나 혹은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도 위험 부담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약자를 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피해의식을 느끼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약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뭔가를 더 성취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막연한 그런 피해의식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예. 이번 사건이 일어나자 한 국회의원이 이제 남녀 공용 화장실을 분리하자 이런 법안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 분리하는 대책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 사실 역설적이게도 유럽에는 이제 공용 화장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분리되지 않은 공용 화장실이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이제 화장실 이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등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실을 하나로 합쳐서 여성들의 이용권도 더 늘리겠다 이런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글쎄 화장실을 뭐 분리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여성 범죄, 여성 대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뭐 광화문이나 시청에 이런 데 보면 집회를 막는 경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안 경찰들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경찰들 민생을 생각하는데 민생을 지키는데 경찰들이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쓸데없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경찰들 오히려 민생 경찰로 돌리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들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여성 안심 택배라든가 그리고 뭐 지킴이 집이라고 그래서 편의점 같이 이렇게 불을 24시간 밝은 곳을 또 여성 안전 지킴이 집 이렇게 좀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 현실적인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해야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오는 대책은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사건 소식 접하자마자 저는 이거 분명히 법안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필요한 법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했던 저는 법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남녀 공용 화장실은 모든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좀 이렇게 피해가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고요. 예. 만약에 근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럼 남성 피의자, 남성으로 대변된 그 피의자들이 아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니까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대책 같은데요. 뭐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뭐 해경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뭐 수영 교육을 의무화시킨다거나 뭐 이런 그 대책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폭력을 줄이고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화장실을 분리하는 법안이 아니라 뭐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뭐 그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5월 달에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앞으로 엘리베이터도 없앨 것 같아요. 그런 범죄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저는 비슷한 차원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예방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강력한 어필을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 분리 조치와 더불어 이 같은 혐오 범죄를 조장하는 일베 사이트 같은 이런 사이트 등을 시장이 폐쇄 조치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이 부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과격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실제로 법을 적용해서 법을 어긴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여론 재판 형식으로 이렇게 뭐 없앤다고 그러면 사실은 나만 할 수 있는 사이트들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인터넷에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여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단숨에 뭐 없앨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서 불법 여지가 나타난다고 하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법에 의거해서 이제 없애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인터넷 범죄에 대해서 유독 좀 관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일베 사이트나 이런 것들 보면 개인정보 유출부터 시작해서 개인 신상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범죄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좀 처벌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혐오 범죄들을 좀 없애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하나로 저는 이런 사이트들 폐쇄 조치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 일베 사이트뿐만 아니라 음란 사이트로 이야기되는 소라넷이라는 사이트가 저번 국정감사 때에도 막 여론에 오르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서 폐쇄하는 조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서 특히 혐오 범죄에 관련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런 혐오 범죄 예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는 좀 처벌을
처벌을 좀 강력하게 올리는 부분들도 특히 이런 혐오 범죄에 있어서는 좀 한국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뭐 대상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약자든 혐오 범죄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같은 범죄가 좀 줄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 사회의 좀 근본적인 가치를 좀 새롭게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뭐 여성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탈북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 그리고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제 다문화 친구가 들어오면 굉장히 왕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런 문화 사실은 아이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 부모들에서부터 이런 불평등 그리고 뭐 너와 나는 달라 이런 순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에게 이전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탈북자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절반이 여성인데 그렇죠. 이렇게 차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한국 사회라는 커다란 공동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함께 사는 것, 다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사회 가치관 좀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차별적 문화를 없애는 것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차별을 정당화하는 편견과 고정관념들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한번 봤더니 혹시 그 뽀로로가 나오는 그 뽀로로 혹시 예. TV 프로그램 아시죠? 예. 거기에 이 여성 캐릭터로 나오는 그 패티와 루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들은 외부 활동은 잘 안 합니다. 집안일을 좋아하고요. 아, 그래요? 남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2014년에 바뀌었는데 저는 이 유아 시절, 특히 어린 아이 시절 때부터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성고정 역할 이런 것들이 전 차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뽀로로가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네.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사회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것이 이렇게 뭔가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또 차별적이고 순혈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나중에 커서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이에 대한 경각심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분은 지금 옳은 말씀만 오늘 해주셔서 예, 시민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떤 행동들 필요할지 실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저도 다 이제 다 하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평소에도 뭐 여성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같이 만들어가고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 자세가 사실은 남성들 일이 먼저 시작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다 같이 사는 공동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성사 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서로 다들 잘 알아요. 그리고 마을에 무슨 뭐 일이 벌어졌다, 옆집에 무슨 뭐 어떤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은 뭐 남의 내일 할 것 없이 서로 도와주고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주민들과도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환경에 산다라고 하면 자기 혼자만 그런 이렇게 지금 여성 혐오 범죄처럼 골방에 갇혀서 인터넷이나 하면서 네. 피해의식만 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같이 돕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이런 국가적인 범죄 사회 문제가 되는 이런 범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부터 저부터라도 이렇게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여성 남성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라도 한마디 더 건네주고 서로 조금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쌀로 밥을 짓는 말, 그러니까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행동에서 제가 차별을 조장하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나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사실 오늘 오기 전에 그 같은 직장에 있는 여성분이랑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이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보호해달라가 아니라 네.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달라.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달라는 걸 원하는 거지.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페미니즘 뭐 이렇게 뭐 발전하는 것들 그런 걸 원하는 건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감이 많이 됐고요. 저도 늘 실은 약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돈이라든가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난 약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강자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반성하고 좀 공부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늘 이런 범죄가 나올 때마다 잠깐 동안 이슈가 되고 또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임시 방편적인 대책을 내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서 근본적인 해법 그리고 혐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웅재 씨와 김재우 씨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